안녕하세요, 매글상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현재 사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대구 사태라든지 지역사회 전파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한 가지 제보를 주신 게 네이처 메디슨에서 논문이 한 가지 발표가 됐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5년 11월 9일 날 퍼블리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재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 관해서 이 논문을 다룬 분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자세하게 저보다 더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제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일단 몇몇 문구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읽으면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 볼게요. 일단 진행하는 건 전체 논문을 스크롤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한번 제가 어떤 부분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출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듯이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한 사람이 뭐 이름만 쭉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웨스턴 서구권 사람도 있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건 뭐 밝혀진 거니까 다른 몇몇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우한 연구소에 있는 중국인 박사도 참여를 했고요, 이 논문에. 그리고 미국 학자도 참가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같은 경우가 뭐냐면, 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있는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근데 5년 전의 논문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좀 아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한 연구소가 음모론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유출이 됐다 되지 않았다를 떠나서 일단 이 바이러스가 거기서도 연구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모르진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전 여기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음모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때 이미 협력을 해서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때 연구된 바이러스와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100% 일치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abstract 같은 경우는 왜 이 연구를 진행하고 뭐 그리고 개요 같은 걸 설명하는 날인데, 가장 이제 표현했던 건 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 논문 내용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그 변형된 바이러스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조작한 이유는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조작해서 이게 변형됐을 때 인간에게 미칠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형하고 이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의했던 건 또 한 가지, 조금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 변형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Primary Human Airway Cell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도에 있는 세포와 만나서 변형돼서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보면 마우스 렁 같은 경우가 그런 스테인이 얼룩진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금같이 폐 손상이 나타난다는 거를 이미 이때 나왔죠. 쥐의 실험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스를 그때 배운 그 기본적으로 이뮨 테라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발전시키고 또 한 가지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에 명칭이 뭐였던지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한 폐렴입니다. 분명히 여기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Primary Human Airway Cell, 기도에 있는 세포고요. 마우스 렁, 쥐의 폐에서 이것들을 손상을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스 사태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위험하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막 이건 전문 용어가 나와서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제가 중간중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매개체가 있었잖아요. 그 시작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동물을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스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런 것들의 베이스로 해서 어디를 지목했느냐, Chinese Bat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채취를 했을 때 처음에 사스를 베이스로 한 실험을 하다 보니 이것과 유사한 바이러스가 Chinese Bat Population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발표도 했었죠. 이거는 박쥐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실험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코노믹 이펙트, 치명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현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말 많은 경제적 손실이 한국, 중국,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이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다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과. 그래서 전 처음에는 이걸 그냥 쭉 읽고 그냥 덮으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이런 논문 같은 건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뭐 저의 영어 실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훑다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걸 지금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고 채취를 하고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관해서 쭉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저로 어떻게 사람에게 붙을 것이며 뭐 어떻게 박쥐에서 매개체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매개, 그 유전자와 유전자 고리를 탁 걸듯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해보니 요러한 위험성이 있고 충분히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실험의 요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 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그래프나 도표나.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5년 전 당시에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5년 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이 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뭐 중국도 준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미국도 현재 확진자가 점차 안 나오는 추세니까 뭐 전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니
뒤에 그 폐손상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급격한 체중 감소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올 소식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까지를 찬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연구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백신 개발이라든지 모든 게 시작점을 잡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점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언론이라든지 한국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연세가 든 사람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사망자가 연세가 든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제 언론에서는 합병증이 있는, 몸이 약한 이란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에서도 쥐를 이용한 실험이긴 하지만 그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백신 처치를 하고,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안티바이오틱,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항염증제, 그리고 그 나쁜 균을 죽이는 그런 백신이 있어서, 기존에 사스나 메르스를 기반에 처치했던 그 백신으로 실험을 한 결과와, 그리고 면역요법을 시행한 두 가지 타입의 쥐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들지 않고에 대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we vaccinated, 백신을 주입을 한 거죠. aged mice, 나이 든 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young mice, 나이가 어린 쥐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young mice는 백신을 도움받아서 이겨내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뒤에 바로 however the vaccine failed to protect aged animal, 나이 든 동물을 막아주지 못한다, 백신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immune therapist, immune pathology was also observed. 근데 이 사태가 똑같이 immune pathology, 면역력으로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확인하는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젊은, 그리고 나이가 든 요거에 따라서도 이 바이러스의 활동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이 현재 되고 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그래서 특히나 노약자분들은 꼭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본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눈에 띄는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거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 실험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 박쥐로부터 있는 originated bat virus가 이제 사람에게 jumped, 옮겨 타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기저들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5년 전에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exposed to people in live animal market,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한의 시장에 있었던 그 살아있는 야생동물 거래 관련된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사람이 노출이 된다, 라이브 애니멀 마켓, 살아있는 동물들을 거래하는 마켓에서 노출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크다 라고 이때부터 벌써 5년 전에 나왔습니다. 뭐 이건 역시도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랑 상황이 뭐 지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라고 명확하게 명칭까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bad population,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 여기 중간중간에 사스나 메르스 이후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파 감염, 감염 경로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백신이나 이뮨, 그러니까 특히나 확진자가 나온 분들 공통점이 젊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높겠죠. 연세가 있으신 분보다는. 거기서 딱 일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도 좋을 것 같고요. 균이 이제 침투하지 않도록 뭐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그런 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ffering 하고 있어요. preparation against future emerging virus.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저를 소름 돋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발생된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approach must be considered in context of U.S. government mandated pause on gain of function studies. 이렇게 실험을 하자라고 이때 벌써 대비를 하자라고 이미 이 결론에서부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지만 뭐 여기서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실험 방식이라든지 데이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을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제 논문 같은 거 발표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뭐 그런 것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논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5년 전에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발간이 되고 정식으로 올려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논문들 저런 논문들, 여기는 저자도 있고 여기 참고한 사람들도 있고 뭐 참고한 논문들 자료들도 쭉 있습니다. 뭐 오늘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걱정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예방에 최우선을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